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누군가에게 고백하면 그 순간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인간관계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물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만났을 때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그래서는 안 된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잘 들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침묵해야 하는 말들이 있다. 쇼펜하우어와 데일 카네기 등 역사 속 현인들의 인간관계론에 대한 지혜를 통해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5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사람을 가장 자극하는 것은 비교하는 욕망이다. 그리고 비교 욕망의 끝에 있는 것이 바로 돈이다.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는 순간 듣는 사람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자극하게 된다. 돈은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서로가 갖고 있는 돈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더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돈이 더 많은가 적은가를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보다 부자인 사람은 나를 향해서 우월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나보다 재산이 적은 사람은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2가지 감정 모두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나보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나보다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금방 나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게다가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때면 나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뭐라도 챙겨주지는 않을까 괜히 기대하게 된다. 만약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돈은 각자가 내자고 제안하며 무엇 하나 사주지 않았다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다. 나보다 부자이지만 쫌생이 같다고 느끼면서 결국 나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자체가 아픈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고 사업하겠다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었다가 한순간에 다 날린 사람도 있다. 돈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섣불리 돈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마음에 상처만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돈 자랑에서 나에게 이득이 오는 것은 전혀 없다. 보통 돈을 자랑하고 싶은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쭐해지고 싶은 느낌을 갖고 싶은 알량한 마음뿐일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로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둘째, 자신의 재능을 말하지 말라. 나의 재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다.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나고 무엇이든지 더 잘하고 싶어 한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갖고 있다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먼저 말을 꺼내고 싶어진다. 하지만 누군가의 뛰어난 재능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이나 정신적인 모욕감을 불러일으킨다. 뛰어난 재능을 보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칭찬과 격려를 하지만 속으로는 시기, 질투를 하게 된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증오나 분노까지 생겨나기도 한다. 나의 뛰어난 재능을 자랑하는 순간 즉시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재능을 갖고 있다면 가장 먼저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면 미움만 받을 뿐이다. 역사 속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는 살리에르가 평생 질투했고 지금도 재능 있는 가수, 유튜버, 유명인들은 무수히 많은 악플에 시달린다. 재능이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 박진영은 소속사 연예인들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겸손은 마음속이 겸손해야 한다. 차를 운전해 주시는 분, 옷을 챙겨 주시는 분, 스케줄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 주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능이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도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온다. 혼자서는 극복하지 못할 위기를 만났을 때 겸손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겸손은 곧 인생의 보험이다. 겸손하지 못하고 갑질 논란으로 이미지가 추락한 유명인들이 저절로 떠오르게 만드는 말이다. 겸손하면 재능 있는 사람이 오만해지지 않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만들어준다. 이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존경으로 바꿔준다. 겸손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더 빛나게 한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지 말라. 셋째, 절대로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설사 어떤 사람이 진짜 잘못을 했더라도 비난은 아끼고 아껴야 한다.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른 많은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어떻게든 남의 책임으로 돌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한다. 비난이란 마치 부메랑과 같다. 항상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비난했다고 하더라도 비난받은 사람은 자신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도리어 나를 비난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신랄한 비난을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비난이 정당한 비판이더라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은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을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 그 자체이다. 비난은 듣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깨우고 분노하게 만든다. 그리고 분노는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한다.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에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비판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까지 나의 몸에 스며들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바라보자. 특히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에 부정적인 평가를 섞어서 훈계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를 바꾸고 싶고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먼저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언제나 나에게 이득이 된다. 많은 현인들이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볼 것을 강조했다. 공자는 말했다. 내 집 문 앞이 더러운데 이웃의 지붕에 쌓인 눈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시인 로버트 다우닝은 먼저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 넷째,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이다. 어떤 누구도 나와 관련된 것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떠드는 것만큼 의미 없는 일은 없다. 보통 사람들은 우연히 귀에 걸리는 말 한마디도 나와 관련이 있으면 매우 주의를 집중해서 듣게 된다. 그만큼 나와 연관되는 것들에는 빠르게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이고 옛날에 어떤 일을 했었다 등의 이야기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싣게 하는 주제가 없다. 그렇다면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까?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영원한 아군으로 만들고 싶다면 한 가지 법칙만 지키면 된다.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된다. 즉, 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보다 내가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도록 이야기를 끌고 나가보자. 인간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 잠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은 내려놓고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면 된다. 특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다.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것도 매우 좋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따라서 타인의 훌륭한 점을 찾아내서 먼저 인정해 주는 순간 당신은 인생에 있어 훌륭한 아군을 얻게 될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지점이 보이면 꼭 그 사람에게 말해 주어라 라고 말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는 말들을 하자.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들을 건네보자. 당신의 삶의 풍경이 달라질 것이다. 다섯째, 맞고 틀린가를 지나치게 따지지 말아라. 인간관계에서는 누가 맞고 틀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을 맞고 틀리다고 논쟁하는 것만큼 적을 만들기 쉬운 화법은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에는 틀린 내용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 그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갖고 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고 반겨주지도 않았지만 굳이 나서서 틀린 내용을 지적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대부분은 불쾌하게 반응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틀리지 않은 내용이라고 우길 수도 있다. 내가 끝까지 그 내용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증명해서 상대방이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 아마도 상대방에게 생긴 나에 대한 적개심뿐일 것이다.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토론과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논쟁하면서 지지 않으려 애쓰고 반박을 하면 때로는 승리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호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나는 학문적으로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을 원하는가?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대화라면 맞고 틀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주제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인정하게 만들수록 반발심만 커질 뿐이다. 데일 카네기도 말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맞고 틀린가를 절대 따지지 말자. 지금까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를 소개했다. 5가지를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첫째,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둘째, 자신의 재능을 말하지 말라. 셋째, 절대로 비난하지 말아라. 넷째,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다섯째, 맞고 틀린가를 지나치게 따지지 말아라.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누군가에게 고백하면 그 순간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인간관계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물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만났을 때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그래서는 안 된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잘 들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침묵해야 하는 말들이 있다. 쇼펜하우어와 데일 카네기 등 역사 속 현인들의 인간관계론에 대한 지혜를 통해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5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사람을 가장 자극하는 것은 비교하는 욕망이다. 그리고 비교 욕망의 끝에 있는 것이 바로 돈이다.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는 순간 듣는 사람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자극하게 된다. 돈은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서로가 갖고 있는 돈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더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돈이 더 많은가, 적은가를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보다 부자인 사람은 나를 향해서 우월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나보다 재산이 적은 사람은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두 가지 감정 모두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나보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나보다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금방 나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게다가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때면 나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뭐라도 챙겨주지는 않을까 괜히 기대하게 된다. 만약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돈은 각자가 내자고 제안하며 무엇 하나 사주지 않았다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다. 나보다 부자이지만 쫌생이 같다고 느끼면서 결국 나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자체가 아픈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고, 사업하겠다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었다가 한순간에 다 날린 사람도 있다. 돈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섣불리 돈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마음에 상처만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돈 자랑에서 나에게 이득이 오는 것은 전혀 없다. 보통 돈을 자랑하고 싶은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쭐해지고 싶은 느낌을 갖고 싶은 알량한 마음뿐일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로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둘째, 자신의 재능을 말하지 말라. 나의 재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다.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나고 무엇이든지 더 잘하고 싶어 한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갖고 있다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먼저 말을 꺼내고 싶어진다. 하지만 누군가의 뛰어난 재능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이나 정신적인 모욕감을 불러일으킨다. 뛰어난 재능을 보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칭찬과 격려를 하지만 속으로는 시기, 질투를 하게 된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증오나 분노까지 생겨나기도 한다. 나의 뛰어난 재능을 자랑하는 순간 즉시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재능을 갖고 있다면 가장 먼저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면 미움만 받을 뿐이다. 역사 속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는 살리에르가 평생 질투했고, 지금도 재능 있는 가수, 유튜버, 유명인들은 무수히 많은 악플에 시달린다. 재능이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 박진영은 소속사 연예인들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겸손은 마음속이 겸손해야 한다. 차를 운전해 주시는 분, 옷을 챙겨주시는 분, 스케줄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 주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능이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도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온다. 혼자서는 극복하지 못할 위기를 만났을 때 겸손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겸손은 곧 인생의 보험이다. 겸손하지 못하고 갑질 논란으로 이미지가 추락한 유명인들이 저절로 떠오르게 만드는 말이다. 겸손하면 재능 있는 사람이 오만해지지 않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만들어준다. 이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존경으로 바꿔준다. 겸손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더 빛나게 한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지 말라. 셋째, 절대로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설사 어떤 사람이 진짜 잘못을 했더라도 비난은 아끼고 아껴야 한다.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른 많은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어떻게든 남의 책임으로 돌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한다. 비난이란 마치 부메랑과 같다. 항상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비난했다고 하더라도 비난받은 사람은 자신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도리어 나를 비난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신랄한 비난을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비난이 정당한 비판이더라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은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을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 그 자체이다. 비난은 듣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깨우고 분노하게 만든다. 그리고 분노는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한다.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에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비판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까지 나의 몸에 스며들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바라보자. 특히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에 부정적인 평가를 섞어서 훈계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를 바꾸고 싶고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먼저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언제나 나에게 이득이 된다. 많은 현인들이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볼 것을 강조했다. 공자는 말했다. 내 집문 앞이 더러운데 이웃의 지붕에 쌓인 눈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시인 로버트 다우닝은 먼저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 넷째,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이다. 어떤 누구도 나와 관련된 것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떠드는 것만큼 의미 없는 일은 없다. 보통 사람들은 우연히 귀에 걸리는 말 한마디도 나와 관련이 있으면 매우 주의를 집중해서 듣게 된다. 그만큼 나와 연관되는 것들에는 빠르게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이고 옛날에 어떤 일을 했었다 등의 이야기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싣게 하는 주제가 없다. 그렇다면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까?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영원한 아군으로 만들고 싶다면 한 가지 법칙만 지키면 된다.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된다. 즉, 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보다 내가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도록 이야기를 끌고 나가보자. 인간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 잠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은 내려놓고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면 된다. 특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다.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것도 매우 좋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따라서 타인의 훌륭한 점을 찾아내서 먼저 인정해주는 순간 당신은 인생에 있어 훌륭한 아군을 얻게 될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지점이 보이면 꼭 그 사람에게 말해 주어라 라고 말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는 말들을 하자.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들을 건네보자. 당신의 삶의 풍경이 달라질 것이다. 다섯째, 맞고 틀린가를 지나치게 따지지 말아라. 인간관계에서는 누가 맞고 틀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을 맞고 틀리다고 논쟁하는 것만큼 적을 만들기 쉬운 화법은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에는 틀린 내용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 그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갖고 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고 반겨주지도 않았지만 굳이 나서서 틀린 내용을 지적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대부분은 불쾌하게 반응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틀리지 않은 내용이라고 우길 수도 있다. 내가 끝까지 그 내용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증명해서 상대방이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 아마도 상대방에게 생긴 나에 대한 적개심뿐일 것이다.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토론과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논쟁하면서 지지 않으려 애쓰고 반박을 하면 때로는 승리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호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나는 학문적으로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을 원하는가?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대화라면 맞고 틀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주제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인정하게 만들수록 반발심만 커질 뿐이다. 데일 카네기도 말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맞고 틀린가를 절대 따지지 말자. 지금까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를 소개했다. 5가지를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첫째,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둘째, 자신의 재능을 말하지 말라. 셋째, 절대로 비난하지 말아라. 넷째,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다섯째, 맞고 틀린가를 지나치게 따지지 말아라.